네, 소설 이론 가겠습니다. 69쪽입니다. 문학할래 이론 두 번째 소설 이론입니다. 네, 1번 소설의 정의. 밑줄 한번 칩시다. 소설이란 작가가 상상력에 의해서 창조해낸 허구의 세계를 인물이나 사건 전개를 통하여 통일성 있게 구성하여 현실의 이야기인 것처럼 만들어낸 산문문학, 이걸 소설이라고 그래요. 2번 소설의 특성 7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1번 허구성 밑줄, 영어로 픽션이라고 그러고요. 작가의 상상에 의해 꾸며진 이야기예요. 우리는 소설을 허구의 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쪽에 한자성 알아볼 텐데 빈공차경이란 말이 있어요. 보입니까? 허공의 의지에서 그림자를 잡는다는 뜻으로 끝에 밑줄 소설의 허구성을 설명한 것임. 빈공차경 나오면 허구성 생각하면 돼요. 다음 2번 개연성 밑줄, 저거요. 가능성. 개연성이란 말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즉 가능성을 얘기할 때 개연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주모. 선생님 그러면 허구성과 개연성 어떻게 보면 서로 상반되는 개념 아닙니까? 네, 그 말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개연성 있는 허구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허구문학인 건 맞지만 그 허구의 바탕에는 개연성이 있어야 돼.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바탕으로 한 허구의 문학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지 독자가 공감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소설이 아니라 판타지예요. 독자가 전혀 공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3번 진실성, 4번 산문성, 5번 서사성 밑줄. 소설은 서사갈래, 즉 이야기 구조의 서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6번 교훈성, 7번 예술성. 3번 소설의 요소. 오른쪽 거 먼저 보겠어요. 소설의 3요소라고 나와요. 주제, 구성, 문체, 동그라미. 아래쪽 소설의 구성의 3요소 나와요. 인물, 사건, 배경, 동그라미. 잠깐 여기 봅시다. 소설의 3요소 뭐라고요? 주제, 구성, 문체가 소설의 3요소였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앞글자 따서 좀 외웁시다. 따라하세요. 소주구문. 소설 구성의 3요소는 뭐였지? 인물, 사건, 배경. 이것은 소설 구성의 3요소예요. 따라하세요. 소구인사배. 네. 소설 이론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하나씩 가겠어요. 첫 번째 1번 주제 밑줄, 첫 줄. 작가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담겨있는 작품의 중심 사상, 이걸 주제라 그래요. 내려가요. 2번 구성, 두 번째 줄. 작품의 짜임새를 구성 또는 프로시란다. 내려가서 1번 구성의 유형. 중심 사건의 가지수에 따라 1번 단일 구성 넘겨서 2번 복합 구성 두 개 묶어버려. 먼저 1번 단일 구성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단편 소설에 많이 사용되고요. 2번 복합 구성은 2개 이상의 사건이에요. 장편 소설, 현대 소설에 많이 사용돼요. 그 다음 3번, 4번 묶어서 별표, 이걸 문학 이론 문제로 직접 출제가 예상돼. 3번 피카레스크식 구성, 4번 옴니버스식 구성이에요.
하나씩 배우겠어요. 먼저 3번 피카레스크식 구성 출처. 각각의 이야기에 동일한 인물이 등장하여 각기 다른 사건들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구성 방식이다. 연작 형식 동그라미 가로 열고 시리즈물. 자, 피카레스크식 구성.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연결돼요.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가 형성돼요. 이렇게 A, A 다시, A 다시 다시, A 다시 다시 다시. 병렬식이야. 요거는 연작 형태. 일명 시리즈물이 되겠어요. 서로 비슷한 인물과 사건이 전개된다. 주보. 자, 쉬운 예부터 들어갈게요. 문학작품 예 들기 전에 피카레스크식 구성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봐요. 시리즈물 같은 거 말하는 거. 예를 들어 이솝 우화. 다 동물들 나오죠. 피카레스크 구성이에요. 시리즈물. 해리포터 시리즈. 시리즈물이죠? 피카레스크 구성 연작 형태. 미 연방수사국 CSI. 미드 CSI 있죠? 이거 시리즈물이죠? 보면 비슷한 인물들과 사건이 전개됩니다. 그렇죠? 거기서 수사반장 나오고 과학수사 요원들 나오고 매 회차마다 범인들만 바뀌죠? 과학수사극이에요. 시트콤 드라마 이런 것도 시리즈물이죠. 옛날에 응답하라 1988 뭐 이런 거. 에? 지붕 뚫고 하이킹. 아씨 너무 옛날 예를 들었나? 이런 거 시트콤 드라마 이런 거 다 시리즈물입니다. 그렇죠? 연작 형태. 예? 문학 작품으로 가자. 이문구의 관촌수필. 총 8편으로 된 연작 형식이야. 주인공 나를 중심으로 고향 관촌에서 겪는 여러 가지 사건과 경험들을 서술하고 있어요. 8편으로 됐어. 그 다음 조세희의 난소공. 난소공이 뭐예요? 이것도 지문으로 참 잘 나와.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12편으로 된 이것도 시리즈물이야. 연작 형식이다. 박태원의 천변풍경. 총 50개의 에피소드, 50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1930년대 서울 청계천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난한 서민들의 일상을 그린 소설이거든. 1절부터 50절까지의 에피소드가 구성돼. 제1절 청계천 빨래터, 제2절 이발소의 소년, 제3절 시골소 오나 이렇게 해서 50절까지 가요. 시리즈물이에요. 연작 형식. 이런 걸 우리 뭐라 불러요? 따라합시다. 피카레스크식 구성. 네, 책 봐요 이제. 예로는 이문구 관초수필 얘기했고요. 4번 갑시다. 옴니버스식 구성. 줄 닫혀.
하나의 주제를 바탕으로 독립된 몇 편의 이야기와 구성된 형태를 의미한다. 즉 하나의 주제 아래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여 이야기나 사건을 펼쳐나가는 방식이다. 이번에는 옴니버스식 구성. 원래 이 옴니버스란 말이 합승 마차란 뜻인데 승객이나 이동의 목적은 달라도 크게 보면 동일한 하나의 종착역에 달린다. 이게 이제 합승마차 옴니버스야. 하나의 제목이나 주제 아래 독립된 이야기가 펼쳐져 있는 것이다. A, B, C, D 이게 다 독립적이야. 이렇게 각각의 이야기야. 이건 독립적이다. 서로 다른 인물과 사건이 전개된다. 주목. 예를 듭시다. 여기 봐. 쉬운 예부터 들어가겠어요. 요즘은 안 하는데 여름만 되면 하는 옛날에 KBS 전설의 고향, 남양특집극 전설의 고향 이런 거 있었죠? 전형적인 옴니버스식 구성이에요. 전설의 고향 제목 아래 회차마다 사건들이 다르죠? 에? 인물도 다르죠? 배우도 다르죠? 제1화 구미호, 제2화 몽달 귀신, 처녀 귀신 등등 배우도 다르고 사건도 다르고 근데 이거 다 뭐야? 전설의 고향. 독립적이야 다. 옴니버스식 구성. 또 쉬운 예를 들면 이 드라마 참 재밌게 봤었는데 이것도 안 하던데. 사랑과 전쟁. 그런 드라마 있었죠? 네. 막장 불륜 드라마 있었잖아요. 네. 배우도 다르고 회차마다 사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죠? 결론은 다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힘든다. 막장 불륜 드라마입니다. 그렇죠? 네. 사람들은 그거 보고 재미를 느껴요. 왜?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든 일인데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지. 옴니버스식 구성이야. 자, 문학 작품으로 예를 듭시다. 두 개를 예를 들 텐데 바로 봉산 탈춤 되겠어요. 독립된 7개의 과장. 과장이 희곡의 연극의 막가 같은 개념이야. 봉산 탈춤 제목 아래 독립된 7개 이야기가 펼쳐져 있다. 대표적으로 이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6번째 육가장인 양반춤 가장이야. 이게 이제 말뚝이 나와요. 제만은 봤죠. 양반 삼형제 위선 허세를 비판 풍자예요. 그 다음 과장이 7과장인데 7과장만 가도요 인물이 바뀌어요. 여기서는 영감, 미알, 돌머리집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내용도 이거는 남성의 가부장적 권위에 대한 풍자, 처첩 간의 갈등을 다루어요. 사건도 다루고 주제도 다루고 인물도 바뀌어요. 7개가 다 독립적이야. 물론 제목은 봉산탈춤 제목 아래 독립된 이야기가 펼쳐져 있다. 옴니버스식 구성입니다. 알겠죠? 네. 또 하나 아까 언급했던 금오신화. 네, 김시습의 금오신화입니다. 5편으로 된 독립된 이야기가 금오신화 하나를 이루게 돼요. 아까 5편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5편이 각각 인물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독립된 이야기예요. 옴니버스식 구성입니다. 책 봐요. 네, 얘는 바로 금오신화를 예로 들었고요. 다음 사건의 진행에 따라 5번, 6번 묶어 평면적 구성, 입체적 구성으로 나눠져요. 자, 평면적 구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구성이에요.
왼쪽에 알맹이에 같은 말 줄쳐. 순행적 구성, 추보적 구성, 일대기적 구성. 자, 다음 6번 입체적 구성. 밑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지 않고, 예, 시간이 역전 교차되는 구성이에요. 왼쪽 알맹이 같은 말, 역행적 구성, 역전적 구성, 교차적 구성, 얘네 전부 같은 말이다. 입체적 구성의 예를 들어볼게요. 전광용의 껍빛단 리. 제목의 껍빛단은 캡틴이야, 캡틴. 영어 캡틴의 러시아어가 되겠어요. 여기서 외과 의사 이인국 박사라고 나오는데 기회주의적인 아주 카멜레온처럼 이기적인 그런 인물에 풍자하는 그런 소설이거든. 이 작품에서 현재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과거가 회상돼요. 그리고 또 현재로 빠져나와요. 과거 회상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재 이야기 속에서 과거가 삽입된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주목. 잘 들어. 현재와 과거가 교차가 되고 있어. 알겠지? 이런 게 입체적인 거야. 주목. 이런 게 입체가, 이게 입체라고. 현재와 과거가 교차된다고. 현재 이야기 속에서 과거로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와서 현재가 돼. 시간의 흐름이 교차되고 있는 거지? 교차되는 거, 이런 걸 입체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김유정의 범범. 이 작품도 시간의 흐름이 교차돼요. 뒤죽박죽이에요. 현재 이야기를 하다가 과거 이야기를 회상했다가 과거에서 또 과거 이야기를 했다가 현재로 왔다가 다시 과거로 갔다가 생난리를 쳐요. 여기서 이제 어려운 시험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놈을 갖다가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하셔. 이렇게 되는 순간이 이제 사람 잡는 문제. 알겠죠? 네. 이런 건 다 입체적 구성이다. 다음 7번 별표. 액자식 구성 밑줄. 하나 이야기 속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내부 이야기가 담겨있는 구성. 왼쪽 알맹이 그림 봐주세요. 액자식 구성의 그림입니다. 액자 모양이죠? 1번이 도입 액자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2번이 내부 액자.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3번이 종결 액자야.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 전개돼. 이때 1번 도입 액자랑 3번 종결 액자를 우리는 외화, 외부 이야기라고 그러고요. 2번 내부 액자를 내화, 내부 이야기라고 불러요. 예를 들겠어요. 옆으로 와서 김동리 무녀도 액자식 구성의 대표적 작품이야. 그 지문을 보시면 중간에 중략 바로 위에 밑줄. 내가 할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요까지가 도입 액자예요. 외화가 되겠어요. 외부 이야기. 그리고 중략 다음에 우기는 봉창에서 내부 액자가 시작돼요. 내부 이야기로 들어간 거야. 액자식 구성임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되겠어요. 무녀도에 얽힌 내력이 액자 내부에서 소개됩니다. 밑에 해설의 줄처럼. 무녀도, 첫줄 끝에 무녀도의 내력을 소개한 부분이 외화, 바깥 이야기를 이루고 그 속에 중심인물인 모와 우기의 갈등과 충분한 내화, 안 이야기가 들어있다. 그리고 왼쪽 알맹이 아래쪽에 액자식 구성의 주요 작품 좀 보겠습니다. 김동리 무녀도, 김동인 배따라기, 현진건 고향, 전영특의 화수분, 박안서의 그 여자네 집,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 조세희의 난소공. 여기까지는 현대소설. 그 다음은 고전소설이야. 연안박지원의 허생전과 호질. 공부 많이 했는지 질문할게요. 주목.
허생전 호지는 어디에 수록되어 있다? 열알기에 수록되어 있죠? 문학 특강 시간에 배울 텐데 미리 맛보기를 좀 얘기합시다. 박지연은 두 개가 있어요. 문집이 열알기랑 반경가계전이야. 일단 둘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해야 돼. 알겠지?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 열알기에 2작품이 있고 반경가계전에 9작품이 수록되어 있어요. 토탈 11개. 열알기에 수록된 2작품이 바로 허생전과 호질이에요. 반경가계전에 수록된 작품이 양반전, 예덕선생전, 광문자전 등등등. 나머지는 됐고. 나머지 6개 더 있어요. 자, 여기서 2가지 얘기할게요. 일단 첫 번째. 일단 열알기에 수록된 거 2개를 아셔야 돼. 허생전과 호질은 어디에 수록됐다? 몇 번 나왔어요, 이것도 시험에. 암기법 투입. 히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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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쫙, 한 방에 외웁시다. 알겠죠? 하하하. 열알기가 허생전과 호질이. 알겠죠? 요거 시험 문제 뭘 묻냐? 허생전과 호질에 어디에 수록됐냐를 물어. 열알기라고 말해야 돼. 그 다음 얘기. 나머지는 반경가계전에 수록됐다는 거 일단 알고,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 요건데, 예덕선생전의 예덕선생과 광문자전의 광문의 신분. 자, 예덕선생은 뭐 하는 사람? 인분을 나르는 사람. 쉽게 말해 똥 푸는 사람이야. 광문자전의 광문은 어떤 신분? 거지야. 거지. 예덕선생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인분을 나르는 사람. 똥 푸는 사람. 광문은 뭐라고? 거지두목. 거지야. 그러면 2명 다 어떤 신분이에요? 천한 신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당시로서 가장 천한 신분인 똥 푸는 사람과 거지를 설정했어. 그러면 이 2작품을 통해서 19세기 실학자 11박지원입니다. 그렇죠? 박지원이 뭘 말하고 싶었냐? 이걸 알아야 돼. 자, 박지원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 2작품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냐? 새로운 인간상을 추구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양반 사대부들의 그런 가문이나 지위, 학벌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다. 변화되는 새로운 시대는 신분이 아니라 성실하고 신의가 있으며 새로운 인간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굉장히 혁신적인 작품이야. 당시로서는. 조선 후기 19세기 변화된 시기의 실학자로서 새로운 인간상을 추구하자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얘기한 게 2017년 소방직 문제의 직접적인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 광문자전 출제되고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선택지 답이었어요. 알겠습니까? 다음. 계속 봐요. 김만중의 구몽, 운영전 같은 작품이 액자식 구성으로 된 작품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71쪽. 암시와 복선. 1번 암시. 밑줄.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방향을 독자가 예감할 수 있도록 어떤 느낌을 넌지시 제시하는 방법이다. 복선과 차이점은 인과적인 필연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현진건 운수 좋은 날에 추적 내리는 비. 주목, 저를 봐요. 우리 아무리 소설 모른다 그래도
운수 좋은 날 정도는 압니다. 그렇죠? 네, 그 정도는 초등학생들도 알기 때문에 운수 좋은 날에서 소설의 발단 시작부에 추적추적 비가 내려요. 비 때문에 아내가 죽은 건 아니지. 아내가 비를 맞아서 비 때문에 죽은 건 아니에요. 그치? 하지만 이 추적추적 내리는 비는 작품의 비극적 분위기를 암시합니다. 아내의 죽음이라는. 인과적인 필연성은 없지만 비라는 것이 바로 작품의 비극적 분위기를 암시하는 것이다. 그런 게 암시야. 2번 별표 복선.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우연성을 제거하고 밑줄 필연성 부여. 하기 위해 어떤 소재나 동기를 미리 제시하는 밑줄 사건의 예비적 장치. 뒤에 일을 미리 꾸며놓은 거예요. 예로 이호석의 메밀꽃 필 무렵에서 왼손잡이. 이건 분명히 복선이야. 여기 봐. 이 소설에서 시작 부분에 주인공 허생원과 동희가 나오는데 둘 다 왼손잡이야. 왼손잡이 흔치 않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공교롭게 둘 다 왼손잡이였어. 시작부터 복선이야 사실은.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결국은 둘 사이의 관계가 부자관계, 혈육관계임을 알 수 있도록 해줘요. 이것은 사건의 예비적 장치였어. 왼손잡이는. 이런 것을 우리는 복선이라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네. 다음 2번 구성의 단계. 소설의 구성 단계 5단계 구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초등학생도 알아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소설 구성 단계의 결정 기준이야. 소설의 구성 단계의 결정 기준은 갈등의 전개 양상이 되겠어요. 갈등이 없으면 발단입니다. 갈등이 시작되면 전개예요. 갈등이 고조되면 위기입니다. 갈등이 최고조에 도달하면 클라이맥스, 절정이야. 갈등이 해소되면 결말입니다. 이와 같이 갈등의 전개 양상에 따라 소설의 구성 단계가 결정돼요. 그래프로 그리면 X축은 구성 단계, Y축은 갈등의 전개 양상.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이런 그림이 나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다. 듣고 있니? 네. 주목. 우리가 이제 기본기에 충실해야 된다는 게 이런 문제 나온 적이 있었다. 여기 봐라. 잘 들어. 2020 소방국어 기출문제. 이 문제가 2020년 소방국어 시험 문제 중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틀린 오답률 1위 문제였어. 저는 의외로 깜짝 놀랐는데 정답률이 가장 떨어지는 오답률 1위 문제가 있었는데, 자, 이런 문제였어. 지문은 고전소설 춘향전 지문이었어요. 지문의 상황이
춘향전에서 변학도의 생일잔치 날이야. 암의 어사가 된 이몽룡이 거지 행색을 해서 나타나요. 그 전 상황으로 가면 변학도가, 변사도가 춘향이에게 수청을 강요하고 수청을 거절하자 옥에 가두고 그의 생일잔치날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다시 춘향이에게 수청을 강요하지만 거절하고 이때 거지 행색으로 이몽룡이 나타났습니다. 그쵸? 네.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암행의사 출두요 하면서 암행의사 출두를 하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행복한 결말로 끝나겠죠? 춘향이와 다시 재회를 하고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겠죠. 그러면 지문의 상황이 춘향전에서 변학도의 생일잔치야. 그러면 전체 춘향전 내용에서 어느 단계예요? 갈등이 최고조에 도달하는 단계죠? 절정 단계야. 그런데 지금 선택지는 뭐라고 얘기하냐?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춘향전에서 갈등 해소는 암행의사가 된 이후에 춘향과 만나고 행복한 결말입니다. 그쵸? 그게 갈등 해소야. 이 문제를 낸 출제자의 의도는 뭐냐? 한국인이라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제일 유명한 고전 춘향전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교양 수준이 춘향전 정도의 전체 스토리는 알아야 된다. 그걸 물은 거고요. 또 소설의 기본 이론에 대한 지식도 점검한 거예요. 결국은. 지문의 상황은 절정 단계야. 갈등이 최고조에 도달한다고 해야 되는데 갈등이 해소되는 단계다 그러기 위해서 그게 잘못된 걸로 답이었어요. 갈등이 해소되는 건 결말 단계거든요. 알겠습니까? 네. 책 봐요. 그러면 각 구성 단계의 특징 파악을 한번 해봅시다. 먼저 1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자동으로 줄칩시다. 1번 발단 등장인물이 소개되고 배경이 제시 사건의 실마리 2번 전개 사건이 본격화 갈등이 겉으로 드러난다 3번 위기 갈등이 고조되고 심화 사건의 극적 반전 절정을 유발시키는 단계 4번 절정 갈등이 최고조 사건 해결의 분기점이 되는 단계 주목 아까 얘기했던 춘향전의 그 상황 사건 해결의 분기점이 되고 있는 거죠? 거지 행색으로 나타난 이몽룡이 결국 암행어사이잖아. 암행어사가 돼서 만나는 게 사건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 전 단계라고. 그러니까 사건 해결의 분기점이 되니까 절정 단계였던 거야. 5번 결말은 별표. 사건이 마무리, 갈등이 해소, 주제가 제시, 등장인물의 운명이 분명해진 단계가 결말 단계가 되겠다. 이 말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